권영철의 Y뉴스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코너죠. 권영철 선임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Y뉴스 저도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인데 잡아오셨네요. 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문제가 지금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야 되는데 여당의 지금 국정감사 파업 때문에 지금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이제 최순실 게이트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경련이 갑자기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최순실 의혹에 대해서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무근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이후에 정경련 이성철 상근 부회장이 청와대의 개입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아이디어로 추진이 됐고 앞으로 두 재단의 이름을 바꾸고 사무실을 이전하고 이사진을 교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상근 부회장이 나서서 내가 한 거다. 그러니까 정경련이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거죠. 그래서 정경련은 왜 두 재단과 관련해서 독박을 쓰리 하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독박. 참 독박이란 단어 오랜만에 듣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경련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은 정경련에서 아이디어를 냈고 기업별로 모금 액수를 할당해서 모금을 했다는 거고 청와대는 아무 관련도 없고 정경련이 알아서 해설 따릅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성철 부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고 내가 안을 내고 총괄했을 뿐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 억울하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대적인 계획에 나서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진짜로 전경련이 나서서 다 모금을 했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정경련이 언제부터 그렇게 막강한 조직이었죠? 정경련 상근 부회장이 청와대 경제수석과 부검관은 권력자였나요? 전경련 상근 부회장이 돈 내라, 수십억 내라 하면 정말 기업들이 척척 낼 만큼의 힘이 있느냐 그 말씀이시군요. 정경련 상근 부회장의 말 한마디에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800억 원을 모금을 했다? 그것도 순식간에.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정경련은 회원사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정경련이 있고 밑에 삼성, 현대, SK, LG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각 회원사들이 회비를 내서 정경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개별 기업이 하면은 정부의 로비처럼 비춰지니까 대행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갑과 을로 따지자면 기업이 갑이고 전경련이 을이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정경련이 모든 일을 했고 청와대나 최순실 씨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나선데 이게 지난번 왜 어버이연합이 참여계좌로 수억 원을 정경련이 어버이연합에 보냈잖아요. 그랬죠. 그때도 정경련이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떠안았는데 이번에도 정경련이 모든 걸 했다고 떠안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독박을 쓴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전경련이 실제로 모금한 내용들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잠깐. 지금 대기업들 낸 돈을 보면은 삼성이 토탈 두 재단에 낸 게 204억 원쯤 됩니다. 204억 원.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128억 원, SK 그룹이 111억 원. 이런 등등을 납입하라고 하면은 대기업들이 금방 돈을 낼까요? 정경련 회장인 허창수 회장이 이끄는 GS 그룹은 8개 계열사로 쪼개기를 해서 26억 원을 냈거든요. 그래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74개 건설사가 담합 입찰을 했다 그래서 처벌을 받았는데 사면의 대가로 공익재단을 설립하면서 2천억을 모금하기로 했거든요. 공익재단에 돈 좀 내라. 근데 돈을 내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런데 두 재단에 돈을 낸 4개 4대 대형 건설회사들이 그 재단에 돈을 낸 것은 550억 원을 내기로 했는데 3%에도 못 미치는 16억 원만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 내라 한다고 척척척척 기업들이 내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내기로 한 돈이 삼성물산이 150억, GS건설 150억, DB임산업 150억, 두산중공업 100억 원을 내기로 했는데 실제 돈을 안 냈거든요. 돈을 잘 안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청와대와 아무런 관련 없이 정경련이 돈을 내라고 한다고 순식간에 800억 원을 캐척했다? 대기업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정경련이 돈을 내라고 한다고 돈 낼 기업이 어디 있겠느냐. 한 대기업 고위 임원은 정경련 상근 부회장은 회원사의 신분엄꾼 중의 신분꾼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권영철 선임 기자.
결국 정경련이 아니면은 청와대가 배우다. 그래서 의혹이 나오는 건가요? 이 정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그 정도 권력자다. 이런 의혹? 대기업들이 그렇게 신속하게 돈을 모금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청와대의 막강한 힘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성철 부회장은 안종범 경제수석 현 정책기획수석과는 자주 연락했다고 시인을 했죠. 예. 박근혜 정부 들어서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CJ, 효성, 포스코, 롯데그룹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그리고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도 계속되고 있죠. 예. 대기업의 한 임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기업들로서는 권력이 무서울 수밖에 없다. 무서울 수밖에 없다. 예, 특히 대기업들을 컨트롤하는 건 검찰만이 아니라 국세청, 공정위, 금감원까지 나서서 해당 기업을 탈탈 턴다. 탈탈 턴다. 최근 검찰 수사를 받았던 한 대기업 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오너가 구속된 뒤에도 국세청과 공정위에서 조사에 착수하는 바람에 이러다가는 회사의 존립이 위태롭겠다는 위기감이 들었다. 거기가 나서서 털기 시작하면 정말 회사가 망할 수 있는 정도의 위협감을 느끼기 때문에. 심지어 권력이 밑보일 경우에 국세청이 나설 것이고 그러면은 수백억 원 이상 추징당하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라는 돈을 내는 게 편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퍼즐을 맞추다 보니까 아까 오늘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전경련은 왜 독박을 쓰려 하는 것이냐. 네. 답이 좀 나오기도 하는데 왜 독박을 쓰려고 하는 거죠? 어쨌건 첫 번째는 형식적이긴 하지만은 정경련 회원사들이 돈을 냈고 정경련이 나서서 돈을 걷었으니까 정경련이 바가지를 쓰는 게 순리에 맞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맞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근데 정경련이 사단법인으로서 순수 민간 경제단체잖아요. 그렇죠. 순수 민간 경제단체가 그런 힘은 없죠. 두 번째는 설립뿐 아니라 재단 개혁 또한 이른바 청와대 하명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심부름꾼 중에 심부름꾼인 이성철 부회장이 두 재단의 이사장을 교체하고 재단 이름을 바꾸고 재단 사무실을 강남에서 여의도로 옮기고 이런 일을 할 권한이 없잖아요. 정경련 부회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내 위에 누군가 있다는 걸 오히려 내비치는 거다. 그럼 지금 이 상황조차도 그 후 의혹이 벌어진 그 후의 상황조차도 뭔가 하명에 의해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말씀이세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돈을 낸 대기업들이 이사의 의결이나 심의 등의 절차조차 제대로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 거고요. 세 번째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청와대 책임론을 가리기 위한 일종의 물타기가 아닌가. 물타기가 아니냐. 이성철 부회장은 기재위 농해수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됐고 교문위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증인 채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성철 부회장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서 국정감사를 돌파하려는 꼼수 아니냐. 여기에 사상 초유의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 농성도 두 재단 그리고 비선 실체 의혹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파행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표 수리도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와중이고요. 비판 나오고 있죠. 세 번째 이유도 있나요? 그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일종의 물타기. 네. 자,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진짜 국감이 정말 제대로 됐었어야 되고요. 의혹이 많으니까 이게 의혹이라면 의혹 밝혀야 되고 그야말로 찌라시라면 찌라시인 거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감이 멈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정감사가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고 정부의 의지가 없다면은 오히려 특별검사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해당 부처 관계기관의 규명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은 당내 태스크포스에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다루겠다고 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두 재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밝히면 그만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안종범 경제수석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감찰위에 사전 조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포기한 게 아니고 보류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보류한 이유가 숙성이 덜 됐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는 얘기냐면은 아직 박근혜 정권이 1년 6개월 이상 남았는데 대기업들이 돈을 낸 사실을 순순히 불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특별감찰관실의 사정을 잘 아는 한 중견 법조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재단의 경우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기업 쪽에서 돈을 강제로 냈느냐 혹은 모금 과정이 얼마나 정상적이었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언제 터져도 터질 것이다. 언제 터져도 터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
지금 뭐 워낙 하루가 다르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져서 우리가 또 잊을 수 있는데요. 의혹으로 크게 불거졌던 건 어쨌든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마무리는 확실하게 국민들이 챙겨서 짚고 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권 싸움에서 정치권의 싸움으로 보면 안 됩니다. 본질을 봐야 됩니다. 본질을 봐달라는 당부 드리면서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